자, 다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안 좋은 소식들이네요. 안 좋은 소식들이고, 일자리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라는 소식들인데, 이 청년 일자리가 16만 개 정도 사라졌다고 합니다. 뭐, 지금 일자리 뭐 사라진 것들, 뭐,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코로나 여파. 근데 그 전이라도 코로나가 아니어도 경제 상황이 녹록지가 않았었죠. 계속 지금 일자리는 줄어들었습니다. 이 제조업 같은 경우는 이 경쟁력들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제조업이 이 해외 시장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뭐 기술 개발도 필요하고 또 인건비라든가 이 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는 것들이 좀 필요한데 이 대기업을 빼놓고 나머지 중소기업, 이 소상공인, 자영업도 한 축에 들어가죠. 그런 분들이 사실상 이 최저임금 인상폭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경쟁력이 떨어지고 일부는 이제 한국을 떠나버리는 그런 사례들이 나타났습니다. 그게 바로 이 제조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됐는데요. 이 통계를 살펴봤더니 지난 2분기 이 어려운 상황에서 코로나 여파가 같이 밀어닥치면서 이 제조업 일자리가 하루 평균 722명. 제가 계산기 두드려 봤거든요. 그랬더니 하루에 720명 가까운 제조업, 공장 다니시는 우리 제조업 일자리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분들이 실업자가 되겠죠. 고용보험센터 가면 그런 사람들 늘어납니다. 실제적으로 숙박 음식점, 알바들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취약계층에 상당수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있는 숙박과 음식점 업의 일자리도 하루에 288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지난 2분기 이 평균치입니다. 이게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상황이죠. 청년층의 일자리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지금 현재 상황에서 20대, 이 젊은 층들, 우리 후배들, 우리의 자식들이 될 수도 있겠죠. 갈 데가 없어. 대학을 졸업을 하잖아요. 학교 졸업해. 저도 대학가에서 이 자영업 4년 했었잖아요. 이 대학생들, 우리 학생들, 또 아르바이트들도 많이 써봤기 때문에 그 현장 반응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일단 알바 자리가 없어졌어요. 대학가 지금 거의 뭐 초토화 됐지 않습니까? 매장들이 다 하루가 멀다하고 이 폐업을 하고 임시 휴업을 하고 문을 닫는 매장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최저임금이 올라가니까 처음에는 이 알바하는 대학생들이 되게 좋아했습니다. 박수를 보냈었거든요. 시간당 곧 10,000원이 되겠다. 근데 이게 한 3년 지나니까 정반대의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보면 부메랑이라고 하잖아요. 부메랑. 호주 원주민이 부메랑을 탁 돌립니다. 저까지 왔어요. 근데 올 때까지는 몰라요. 야, 기분 좋네. 부메랑 탁 했는데 박수 치고 놀고 뭐 맥주 한잔하고 기분 좋다고 우리 삼겹살 구워 먹고 소고기도 먹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봐서 이제 삼겹살 고기 하나 뜨려고 하는데 부메랑 여기까지 와버렸었네. 한 대 딱 막으니까 쓰러져 버렸어요. 지금 상황이 비유적으로 그런 상황 같아요. 지금 여기 이 일자리 증감 추이를 보시면 이렇게 올라갔던 부메랑처럼 돌아오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실제로 이 대학가 주변에 대학생 알바 자리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도소매, 음식점, 대표적인 수단이고요. 지난 2분기 때 하루에 288명 일자리 줄어들었는데 상당수가 우리 젊은 층 20대 일자리다. 그리고 대기업들이 채용을 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업들이 사실 연초죠. 한 3월 달부터 채용 시즌입니다.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공채 시즌을 만들어 하거든요. 대규모 채용을 하는데 지금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 대기업들 대부분 수출로 먹고 삽니다. 이 내수시장 그리고 수출 이걸 보면서 사업계획서를 만듭니다. 근데 코로나가 다리 닫히면서 장기 계획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공채가 다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대기업도 생각했는데 여기서 내가 5년짜리 장기 계획 만든 게 미친 짓이 된 거죠.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장기 계획을 만들어서 거기에 인력을 투입해서 교육을 하고 지켜 그만큼 감당할 수 있을까? 그거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수시 채용 방식으로 이 공채 방식을 전환을 한 겁니다. 이해되셨죠? 청년들이 졸업하면 갈 데가 없으니까 학교를 떠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금 상황이 그 상황이 졸업하면 바로 백수가 되니까 안 뽑으니까 취업을 하고 싶어도 뽑는 데가 없어졌어요. 이건 뭐 청년층의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구조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물론 코로나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경제 정책을 만드는 것들, 현장의 질서들을 유지해 나가는 경제 법칙을 만든 게 있어서 현장 산역을 반영하고 현장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체력을 감안해서 거기서 맞춰서 가는 노력들이 중요합니다. 그냥 이게 정책을 짜시는 공무원들, 이 정책 입안자, 국회의원들
이런 분들이 책상에서 앉아가지고 정책 만들고 예산 짜가지고 그걸 뿌려준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장을 좀 돌아보는 이야기들, 현장의 목소리를 더 들으려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구독자님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지금 안경점을 하고 계시는 김해인 사장님들 손님이 지금 하나도 없어서 이 손님으로 붐벼야 될 안경점이 지금 절간이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자영업의 현재 이 상황입니다. 이것들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코로나가 전국을 휩쓴 2분기죠. 이 4월부터 6월까지 이 30대 이하 청년 일자리 16만 개가 증발했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코로나발 고용 충격이 이 청년에게 집중된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60대 이상 일자리는 22만 5천 개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60대 이상 고령자 일자리 늘었는데 반대로 20대는 이렇게 많이 줄었다는 거죠. 16만 개. 자,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0년 2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올 2분기 전체 임금 근로자 일자리 1,889만 명, 1년 전보다 21만 1,000개가 증가했습니다. 자, 숫자는 늘긴 했지만 지난 1분기와 비교하면 증가폭이 절반에도 못 미친다. 증가폭이나 증가율 모두 통계 작성 이후 최소였다. 자, 무엇보다 30대 이하 청년 일자리가 크게 줄었다는 점이 좀 뼈아픈 대목인데요. 올 2분기 20대 이하 일자리 마이너스 8만 2천 개, 30대 8만 2천 개 똑같습니다. 1년 전보다 16만 4천 개 줄었습니다. 특히 20대 이하 올 1분기 1만 3천 개보다 감소폭이 무려 6배나 커졌다고 합니다. 자, 60대 일자리 좀 늘었습니다. 50대도 좀 늘었는데 가만히 살펴봐야 될 게 이 일자리가 늘었다고 좋아할 게 아닙니다. 말했듯이 이제 경제라는 게 현장에서 필요하고 감당할 수 있으면 뽑지 않으라고 해도 뽑거든요. 장사가 잘 되거나 사업이 잘 돼요. 사람이 필요해요. 뽑아요. 저희도 회사가 편집자가 필요합니다. 편집자를 필요하니까 막 뽑아요. 공개 채용을 해요. 근데 이게 막 미스매칭이 좀 되고 있네? 그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지. 이거 뭐 뽑아라 말아 할 게 아닙니다. 필요하면 뽑아요. 내가 월급을 줄 수 있으면 뽑아요. 월급 주고도 조금 남으면 뽑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게. 현장에 이렇게 괴리로 되고 있는데 50대, 60대 일자리가 늘어났던 걸 박수치면서 좋아하다. 우리 경제가 나아지고 있어. 대한민국의 경제의 이 펀더멘탈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기에는 지금 이릅니다. 지금 그런 상황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다 이 돈으로, 예산으로, 국가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일자리가 대부분 이라는 점이죠. 다 봤더니 50대, 60대 일자리가 많이 증가한 이유, 보건사회복지, 이 공공행정 분야의 일자리 증가하니까 이렇게 일자리 늘었습니다. 이게 없다면, 예산이 사라졌다면, 우리가 예산을 낼 수가 없고 정부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면 이거 유지될까요? 정답. 이 정도 생각하실 정도 생장창업의 라이브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의 수준, 고퀄리티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 수준은 아마 잘 이해를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